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인왕산에서 산불이나 축구장 30개 면적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도 대응 3단계의 큰 불이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물이 방출되고 새 건물이 지어지는 등 강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대북 매체 38노스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만큼 북한이 강한 수위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도 더 이상 어려워져 전력 공급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한정과 가스공사의 자구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가 1시간 전 돌연 취소했는데 여권의 반대와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 진행됩니다. 유족들은 빈소를 차리고 장례 절차에 들어갔으며 장례를 치른 뒤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 테네시와 일리노이 등 8개 주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26명이 숨지고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아칸소주 시장은 마을 절반이 잘려나갔다고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절정을 이루면서 전국의 꽃 축제장과 유원지엔 봄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불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청와대 뒷산인 인왕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중턱에서 시작한 불은 정상 부근으로 번지면서 등산객과 인근 주민 120가구가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5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 끝에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첫 소식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중턱에서 거대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시뻘건 불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짙은 연기는 청와대 앞에서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선명하게 눈에 띕니다. 긴급 투입된 헬기들이 불이 난 곳에 물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오늘 정오쯤 서울 종로의 인왕산 6분 능선인 기차바위 쪽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상 부근으로 번졌습니다. 등산객이 소리를 뻑뻑 지르는 거에 불났다고 빨리 대피하라고 신고하고 헬리콥터 늦게 뜬다고 막 야단도 치고 그랬죠. 불길이 거세지자 소방당국은 출동 약 1시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전력을 다해 진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건조한 날씨로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 437명, 그리고 구청, 경찰, 군 534명 등 총 2,45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CCTV 확인, 또 실화 가능성, 그리고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후 5시쯤 주불은 진화됐지만 급작스러운 화재로 산 밑 120가구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연기가 쫙하게 올라왔어요. 개미마을 그 뒤쪽 산에서. 인근 주민분들 대피하라 문자도 계속 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도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요. 불길이 잡히면서 소방당국은 오후 5시 8분을 기해 소방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불은 14헥타르, 축구장 19개 규모를 태웠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산림청 등을 중심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충남 홍성과 대전,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충남 홍성에서 난 산불은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면적이 상당히 넓고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지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야산에선 불이 난 지 8시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매캐한 냄새까지 전해집니다. 이곳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야산에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0분 만인 오후 1시 20분쯤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불 3단계는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 진화 시간 24시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8대와 인력 2,170여 명을 투입했지만 건조한 날씨와 순간풍속 10m에 달하는 강한 바람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영향구역은 350헥타르, 화선은 약 8.5km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지금 계속 아까 바람이 계속 불고 연기 때문에 파악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나면 바로 진화율은 이제 인근 마을에선 민가 22채와 축사, 비닐하우스 등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 100여 명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해 산불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큰 데가 저쪽에 양국사 이런 데도 다 타버리고 지금 회관하고 학교를 대피했죠. 다른 지역의 산불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충남 홍성뿐 아니라 대전 서구, 전북 고창과 충남 천안, 인천 등 전국 30곳이 넘게 산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대전 서구 산직동의 야산에서도 불이 나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약 1시간 뒤인 오후 1시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주민 4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군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활발하고 강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곳이 북한 핵시설의 핵심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대량 생산을 지시한 바 있어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북한의 핵 위협 뉴스 추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북한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실험용 경수로가 있고 그 옆 펌프실 인근에서는 냉각수로 추정되는 물이 강으로 배출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밝혔습니다. 이 배출은 핵물질 생산에 필수적인 경수로가 완성 단계를 넘어 작동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징후라고 38노스는 설명했습니다. 2010년 건설을 시작한 해당 경수로는 지금까지는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경수로 인근에 방 20개가 들어가는 규모의 새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활발한 운영을 위해 연구 공간이나 직원 거처를 짓는 징후로 추정된다고 38노스는 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핵무기 대량 생산을 지시한 것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최근 쌍용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북한은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핵탄두 성능 검증을 위한 북한의 제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북한이 핵공격 수단을 거론하면서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뭐라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어요. 위협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전쟁광들의 망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논평에서 북한의 핵 공격력을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그 추정머리들은 저들이 상대하는 국가가 실제 있어서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빈말을 모르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특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바로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지난 3월 13일부터 11일간 최장기의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 프리덤 실드를 강행한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광기는 연합 상륙훈련 이후 최절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나 미 핵항모 니미츠함의 부산 입항 사실 등이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을 일일이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이 북한의 핵심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이라든지 4단급 상륙훈련이 북한에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으로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이런 위협에 간혹 말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핵 공격력, 북한의 핵 공격력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네, 사실 북한의 핵 공격력이 단순히 수사에 그치면 좋겠지만 예.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과거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도발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이에 맞서 강대강으로 제압하는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핵 억제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차원에서의 전쟁 억지력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전쟁 억지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인데 저 멀리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김여정은 미국 핵무기의 자국 배치 또는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 해구산 밑에 들어가야 러시아의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면 잘못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여기서 교집합은 핵이에요, 핵.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북한이 확고하게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또 미중 경쟁 국면에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핵 우산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려던 의도도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미국의 핵 우산은 구멍이 뚫려 있다. 다시 말해서 한미가 전략무기 전진 배치하고 미국의 핵 우산을 강조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대응이 못 된다라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앞서 한미 연합훈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종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한반도는 당분간 이 강대강 대치로 긴장감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주엔 한미일 3군 전력이 참여하는 해상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6월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가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추진 중인데요. 이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이 보류된 후 산업부가 오늘 한전 그리고 가스공사와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시작 직전에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산업부의 공식 입장은 시장 상황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거지만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여건과 또 국민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 인상 발표가 보류되자 오늘 오후 한국전력 가스공사 사장단과 경영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선 한전이 누적된 적자로 내년엔 법정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고 가스공사 역시 연말 미수금이 12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예정 시간 1시간 전 회의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기업 자구 노력과 시장 상황 등 종합적인 점검에 시간이 소요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틀 전 당정협의회에서 여권이 요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아닌가 했습니다. 이번 달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도시가스에 문의를 해보니까 거의 40% 정도가 인상이 돼서 더 올리는 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태 악화를 우려하는 산업부와 공공요금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여당 사이의 엇박자 속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여야는 오늘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논란을 둔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키운다고 하자 이에 민주당은 협박 말고 당당히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맞섰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론 분열을 위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일 외교를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 민생을 도외시하고 조작과 선동으로 정쟁만 일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관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계속 선동만 일삼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은 괴담 운운하며 협박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후쿠시마를 방문해 우려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게 문제냐며 국민은 한일 정상 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괴담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내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과 대통령실 안보라인 교체 등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이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홍준표 시장과 정광훈 목사가 오늘 설전을 벌였는데 사연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이렇게 말해서 불거진 논란 기억하시죠? 예. 분석을 하자면 전 목사 입장에선 김 최고위원과 가까운 사이인 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 전 김 최고위원에게 제명하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전 목사가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격한 어조로 당신도 광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 라든가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정신 나가서 말이야라며 반말로 비판했는데요. 전 목사는 홍 시장이 김 최고위원을 겨냥한 게 곧 광화문 집회를 공격한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홍준표 시장도 말과 글이 거친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제된 말이지만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예. 홍 시장은 어젯밤 목회자가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며 자신이 광화문에 갔던 건 전 목사를 보고 간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전 목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예. 야당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책상머리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 삶이 위협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대표는 1년 동안 169번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는 편의점 사례를 언급하며 부조리한 일터가 아직도 곳곳에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겠느냐며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을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 대표가 현장을 강조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장을 강조를 하면서 게시글에 정치하면서 무엇보다 잃지 않으려는 게 현장 감각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거듭 비판하고 있죠. 오늘 게시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남과 PK, TK 1박 2일 동안 다 돌았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죠? 네, 영남, 호남을 아주 횡단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예.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그제는 경남 통영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기념식과 전남 순천의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을 했고요. 어제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홈구장에서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에 나섰고 서문시장을 찾아 대구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예.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참석하느냐도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밝혔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수산물 수입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자 대통령이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일정에선 호남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고 강조하면서 호남 민심 품기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일 외교와 노동정책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최근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대통령의 현장 행보를 늘리면서 지지도 반등을 기대를 하는 건데 4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톡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대전에 빈소를 차리고 침통한 모습으로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납치 살해된 40대 여성 A씨의 빈소는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유족들은 언론의 접근을 막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 주신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저분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경찰은 특수강도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내일 오전 피의자 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두세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피의자 진술로 미뤄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하철에서 취객을 부축해주는 듯 하면서 휴대전화를 훔쳐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절도부터 해외 밀반출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또 피해자에게 피싱 문자를 보내면서 휴대전화를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는 그런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전화를 하는 한 남성을 향해 경찰 여러 명이 접근합니다. 남성이 도주하려 하자 몸을 날려 막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작물 취득과 절도 등 혐의로 15명을 검거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베트남 국적의 총책은 대포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해왔지만 경찰 눈썰미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2개월 동안 약 CCTV 500여 대를 분석해서 통신 수사하고 잠복 미행 등을 통해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취객을 도와주는 척 접근해 휴대전화를 훔치고 훔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피싱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은 훔친 휴대전화를 수출 대행업체나 보따리상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해 1,8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은 일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대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경부고속도로에선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전복되면서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앞에 본네트 파손 부위. 시커멓게 타버린 내부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2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60대 운전자가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길이 구부러진 구간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 시뻘건 불길이 보이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빨간 불씨가 계속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집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동 입주민 10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감식해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엔 경기도 성남 경부고속도로 금토 분기점 주변에서 1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도로를 뒤덮으면서 통행하던 차들이 1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제보 M 순서입니다. 전국에 25곳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직영점을 일방적으로 폐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폐업 직전까지 파격 할인가로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의도를 의심받고 있는데요. 심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에 있는 대형 필라테스 프랜차이즈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26일 회원들에게 돌연 임시 휴업을 통보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지점에는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안내문까지 붙였습니다. 피해를 본 회원만 울산에서 수백 명, 피해 금액만 수억 원에 이릅니다. 오픈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끌어들여가지고 기구들도 지금 중고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버젓이 판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조건 사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구 직영점도 마찬가지. 300여 명인 회원들에게 문자로 폐업을 알렸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을 낸 회원들은 환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회원님들은 믿고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믿고 구매하셨던 그런 수강권, 그리고 휴업하기 전에 행사를 또 하게 돼서 장기권 수강생들도 많으시거든요. 문제의 업체는 울산과 부산, 대구 등 전국에 25곳에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 이 업체는 폐업 직전까지 1, 2년 장기 회원을 모집해 먹튀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금액을 말도 안 되게 싸게 이제 판매를 하는 게 문제인데 애초에 그게 좀 계획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할인 행사 기간 건물 임대료가 수개월째 밀렸는데 전국 12개 지점의 직원 80여 명의 임금도 체불됐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한강변 벚꽃 나들이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 매출도 덩달아 상승세입니다. 특히 한강 둔치 편의점을 보면 라면이며 돗자리며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쓰레기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모두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벚꽃이 한창 핀 여의도 윤중로 인근 한강공원 주차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가 몰리더니 금세 만차 푯말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주변 편의점에서는 나들이용 제품 매대를 매장 밖에 마련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많은 물량인데도 금방 소진됩니다. 벚꽃 축제 기간에 맞춰 충분한 상품 재고를 확보하는 등 판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즉석 라면 조리기가 마련된 점포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실제로 한강변과 여의도 주변 편의점의 품목별 매출은 지난해보다 간편식과 즉석 라면이 5배에서 6배, 돗자리는 13배나 늘었습니다. 4년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다 이른 봄꽃떡까지 톡톡히 본 셈입니다. 그늘 아래로 이미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줄이 너무 길어서 좀 기다리는데 힘든 느낌이었어요. 다만 인파가 한 번에 몰리면서 곳곳에 정돈되지 않은 현장과 남은 쓰레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미국 중남부에서는 토네이도의 피해가 큽니다. 극장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마을 절반이 초토화되면서 26명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탄 맞은 듯 건물 지붕이 산산조각났습니다. 뒤집힌 차량과 깨진 유리창, 뿌리째 뽑힌 나무들도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미국을 덮친 시속 265km에 달하는 토네이도 여파입니다. Now it's gone, and so is the little building that was right there. We don't know where it is. I guess that's our roof. 비상사태를 선포한 아칸소주를 포함해 최소 8개 주가 피해 지역입니다. AP 등은 최소 2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는데 부상자도 많아 추가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Possible. We're hopeful that it doesn't, but I think given the nature and the volatility of the situation, we're certainly preparing that. 일리노이주에서는 강한 바람에 록밴드가 공연 중이던 극장 지붕까지 무너졌습니다. 당시 관객 260여 명 중에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는데 일부는 중상자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절반이 잘려나갔다는 주민 설명이 나올 정도로 피해 상황은 심각합니다. It covered about 2,100 citizens that could have been affected. So it was a pretty large stretch of area that
that the tornado actually hit. 일부 마을은 가스가 누출되고 전기가 끊겨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주말에 강력한 토네이도와 우박, 강풍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제 제블린 미사일로 러시아 탱크를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 위력에 러시아 병사들이 달아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이혁준 기자입니다. 매복한 우크라이나군이 휴대용 제블린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은 들판을 달리던 러시아군 탱크를 명중하고 탱크는 화염에 휩싸입니다. 탱크를 몰던 러시아군은 살기 위해 탱크를 버리고 달아났고 다리에 상처를 입은 듯한 한 병사는 필사적으로 기어서 도망칩니다. 우크라이나 제36 해병여단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러시아군 탱크 5대를 공격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제블린은 탱크 킬러로 불리는 미국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무기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 최전선에서 벌인 최대 규모의 탱크전에서도 전차와 장갑차 130여 대를 잃고 대패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력 보강 방침을 밝혔습니다. Расшир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и повышение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количество выпускаемых ими продукци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войск выросло кратно. Речь идет об обычных и высокоточных типах средств поражения.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하는 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는 순번에 따라 이번 달부터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На жаль, ми маємо і новину, очевидно, абсурдну і деструктивну. Сьогодні держава-терорист почала головувати в Раді безпеки ООН. Вчора російська армія. 이런 가운데 호주의 한 기업은 레이더 회피 능력이 뛰어난 종이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해 전쟁의 새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벚꽃이 빠르게 피더니 계절마저 여름으로 건너뛴 듯한 오늘이었습니다. 서울 기온이 26도까지 올랐고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오늘이었죠. 좋은 날씨에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였습니다만 봄꽃도 절정이고 시민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벚꽃나무를 둘러싼 넓은 들판 위를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날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덥기도 덥고 날씨도 좋아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어요. 따뜻한 주말을 맞아 이곳 어린이 대공원은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공원을 탈출했다 돌아온 얼룩말 새로는 관람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벚꽃 명소도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좀 덥다고 느낄 정도로 지금 날씨가 되게 좋은데 그래서 지금 벚꽃 구경하러 저희가 왔고요. 너무 따뜻한 나머지 대구 등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이미 지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벚꽃이 너무 일찍 져서 아쉬운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 잘하고 갈 것 같아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다 수요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른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내년부터는 호텔과 같은 50인 이상 숙박업소에서도 일회용품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계는 차츰 준비를 하면서도 고심이 크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행보는 당연하지만 비용도 걱정이고 또 위생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리조트입니다. 욕실에 일회용 비누나 샴푸가 없습니다. 대신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종이 포장지에 고체형 샴푸와 린스, 비누가 놓여 있습니다. 친환경이라 비용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친환경 용기 대신 대용량 비누와 샴푸를 비치하거나 일회용 제품을 돈 받고 파는 호텔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이자라는 취지로 대용량 어메니티를 제공을 하면서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린스테이 숙박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요청이 없으면 객실 정비를 따로 안 하고
옥수수로 만들어 생분해가 되는 생수병을 비치합니다. 이렇게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포함한 숙박 패키지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호텔업계가 실시하는 친환경 행보에 소비자 반응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물론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죠.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객 측면에서는 당연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서비스를 더 받고 싶은 분이 있을 거고 고객들의 선택권을 높여주고 낮아진 서비스질 대신 다른 혜택을 주거나 숙박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축구에선 디펜딩 챔피언 울산이 5연승을 거두면서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에선 키움이 한화에 이틀 연속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최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막 5연승을 눈앞에 둔 울산은 초반부터 매서운 공격으로 제주를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6분 만에 주장 정승현의 골을 시작으로 지난 시즌까지 상대팀 제주에서 뛰었던 주민규가 절묘한 중거리 슛으로 친정의 비수를 꽂는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28분에는 강윤구가 상대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책을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했습니다. 전반에만 3골을 넣고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은 울산은 창단 최다 개막 5연승을 달리며 1위를 질주했습니다. 이틀 연속 많은 관중이 찾은 고척 스카이돔에선 개막 2연승에 도전한 키움과 서력에 나선 한화가 초반부터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6대 4로 밀리던 키움은 8회 말 동점을 만든 데 이어 9회 말 무사 만루에서 김희집의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화를 상대로 이틀 연속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개막전에 이어 매진을 이어간 잠실과 인천에서는 롯데와 기아가 각각 두산, SSG를 꺾었고 대구에서는 삼성이 6점차 열세를 뒤집고 NC를 8대 6으로 이겼습니다. 수원에서는 LG가 연장 11회 초 이천웅이 절묘한 스퀴즈 번트로 결승점을 만들어 KT를 10대 9로 꺾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연일 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면서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고온 현상이 절정에 이르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만 무려 3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을 가실 때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주변에서는 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춘천 26도, 대전은 24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고온 현상이 이어질 텐데요. 반면 선선한 동풍이 불어드는 동쪽 지역은 포항 15도, 부산은 1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내리겠고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